우리 또 자전거 동호회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 좋지, 코로나도 이제 조금 죽었지. 사람들이 이제 신나서 동호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이제 자전거를 타실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동호회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 또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 동호회를 리더를 이제 한 4년 5년 한 것 같아요. 자전거 동호회 지금은 뭐 2,500분 계신 사드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지켜라고 꼭 말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꼭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똑같다. 카페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든 이 카페에서 내가 장이든 어제 가입을 했든 그 누구든 뭐 60살이든 뭐 20살이든 저는 다 똑같다라고 일단 첫 번째를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 모임에서 난 누구나 똑같다 뭐냐면, 해칙은 누구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고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카페에서 내가 뭐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각 나이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한갑 넘으신 분도 계시고 20대도 계셔요. 굉장히 나이폭이 넓습니다. 당연히 주력은 40대랑 3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이 주력으로 타긴 하지만, 이게 나이가 처음에는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형 동생 하게 되고 서로 친분이 쌓이면서 이제 말도 놓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형 동생이라는 이런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신 분이 훨씬 많지만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꼰대나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 나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들어달라. 얼마면 될까? 뭐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반대로 생기면 나이가 적은 친구가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고인물이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 카페에서 활동을 오래 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막 이 카페 와가지고 막 벙 한 300번 치다 아이가? 이 카페에 있는 사람 중에 내 벙을 안 지나간 사람이 없는 기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막 이 카페에서 내가 이름 좀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난 이 카페에서 특별한 존재인기라. 왜냐? 내가 이 카페에 영향력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고인물들이 카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좀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카페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 특별한 대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고인물들이 나의 이 카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동호회에서 내가 좀 탄답니다. 당연히 동호회에는 가지각색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당연히 잘 타시는 분 있고, 진짜 뭐 탄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지금도 잘 타는 재능이 있으신 분도 있고, 나처럼 5년을 막 미친듯이 타도 난사람 5분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형이다, 뭐 그런 농담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잘 타고 노력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자전거 실력이 이런 동호회 대회가 아니잖아. 같은 취미로 모임이야. 근데 자전거를 잘 타서 내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를 하면 어디 동호회든 다 있으실 겁니다. 이 동호회에 내가 뭐가 좀 된다라고 자기 영향력을 믿고 오버하시는 분들. 첫 번째 나이, 두 번째 고인물, 세 번째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처음 왔는데도 나 이거 처음 왔지만 막 내가 좀 된다, 막 나 처음 왔는데 내가 좀 알아도 하는 또라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진짜 또라이지 그거는. 그러면 이분들에게 동호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나? 나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이 동호회가 좋으면 이 동호회의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뭐냐? 해칙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칙이 한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쪼개져 있는데, 일단은 해칙을 만들었는데 30명 중에 1명 정도 볼까 말까야. 왜냐? 이 해칙 지겹거든. 잘 안 보게 돼. 나도 가끔 헷갈려서 나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긴 하는데,
아마 2,500명 중에 100명 정도 안 봤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해칙을 1든 안 1등은 본인 자유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해칙을 매니저랑 운영진이 먼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운영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지켜야 해칙을 어긴 회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 동호회의 기준은 누구나 똑같다가 저희 첫 번째 철학입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매니저니까, 내가 고인물이니까, 내가 자전거를 잘 타니까, 잘생겼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나는 이 두 번째가 진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저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벙을 치거나 다른 사람 벙에 갈 때 대부분 30분 일찍 갑니다. 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가다가 차가 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일찍 가요. 나 시간 좀 집착해. 나는 좀 되게 일찍 가. 그래서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을 병적으로 좀 싫어해. 기본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7시 모임이야. 그러면 7시까지 모두가 준비돼서 시작, 스타트 하기 준비가 딱 돼야 되는 시간이야. 7시에 도착은 지각이야.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근데 7시에 오는 사람 좋아. 진짜 크게 해서 7시까지는 좋아. 근데 7시 5분에 와서 5분 늦었어요. 니는 5분이 늦은 게 아니고 5분 늦게 와서 자전거 꺼내고 슈커버 끼고 클립 끼고 니 헬멧 쓰고 곡을 쓰고 하면은 너는 15분 20분 늦은 거야.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모임에 20명이 왔어. 그러면 당신은 20 곱하기 20명 해서 410분이 늦은 거야.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잘못된 거지. 좋아. 어쩌다 한 번씩 지각까지 용납해 줄 수 있어. 약속을 하고 펑크 내고 다른 봉에 갔다 걸리면 우리 사드는 바로 강퇴야. 안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시간 안 지키는, 저희 사드에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가 투어봉을 가는데 20명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1시간 늦은 사람도 있었고, 뭐 거기서 20-30분 늦을 수 있어. 사람이 늦을 수 있어. 그럼 먼저 가세요. 제가 추노할게요. 이게 예의지. 근데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럼 갑자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좀 늦는지 안 늦는지 연락도 아예 안 되고 잠수 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동호회에서 약속, 어떻게 보면 지인과의 약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 개념 없고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호회 필요 없다. 그럴 거면 혼자 타라. 그리고 고인물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고여가지고 내가 좀 된 것 같잖아. 그래서 벙마다 한 발 달아놓고 이 꿀리는 대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석이 아니고 이봉 한 발, 저방 한 발, 여기 한 발, 한 발, 한 발, 두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계속 한 발씩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벙짱 불편하게 하고 같이 가는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자주 되면 그것도 약속을 어기는 거랑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동호회 생활하면서 너무 친해지는 거야. 같이 자전거 탔거든. 힘들게 자전거 타고 서로 챙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차 타고 이동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최소한의 A를 잃지 마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동생들이잖아요. 좀 편하잖아. 그러면 잔소리를 하거나 정말 용건이 없는데 계속 뭐 본인 심심하다고 전화를 하거나 친구의 삶까지 들어가면서 뭐 간여를, 당연히 자기는 좋은 의도로 말하겠지만 선을 넘게 조언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들은 반대로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들입니다. 저희 사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46이잖아. 어린 친구도 20대 후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거의 삼촌이야. 형이 아니야, 솔직히. 이제 동호회에서 만났으니까 형 동생 하는 거지. 형이라 생각하니까 이거를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 형 이러면서 예를 들면은 뭐 저한테 뭐 했쌈? 미쳤네 이 새끼고. 뭐 했쌈? 뭐 이렇게 나한테 톡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나는 완전 개지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했쌈? 내가 네 친구냐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 밥 두삼? 죽어버려. 나는 그런 걸 못 봐요. 그렇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나이 차이를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동생들한테 선을 넘지 말고 동생 또 형한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마라. 친구가 아니야.
맨날 100%막 형님 아저씨인가?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여기 가시지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원하잖아. 하지만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된다. 하신 분들한테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형 대접 받고 싶잖아? 그러면 지갑을 열어서 밥도 사주고 소주도 한 잔 사주고 힘들 때 등도 두들겨주고 힘들 때 앞에서 끌어주면 야 너 때문에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형다운 모습을 보이고 형 대접을 원해라. 나이가 많다고 그냥 형은 아니다. 네 번째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할 놈의 동호회 단톡을 깰 때 되면은 깨버려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파벌 싸움, 서로에 대한 섭섭함, 어떤 문제, 비범, 뒷담화 이 모든 원인이 이러면 단톡이 문제야. 동호회는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오케이 단톡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 어쩔 수 없어. 제재할 수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하냐? 웬만히 좀 세력이 있는 단톡에 다 들어가. 다 지켜봐. 내가 인습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건 맞아. 이럴 때는 단톡을 깨라.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다. 단톡 깨버려. 자기 할 얘기만 한다. 남에게 말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럼 깨버려. 셀카랑 내 점심때 먹는 사진 올리면 깨버려. 서로의 자전거에 대한 주제, 서로의 고민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고 그냥 자기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야. 깨버려. 깨버리라고. 그리고 개인톡 해. 그래서 이 단톡에는 나는 그 생명력이 있다. 이 HP가 다 달 때쯤에는 한번 깰 필요는 있다. 하지만 처음 동호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톡이 엄청 재밌긴 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는 카페에 딱 비벙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이면은 벙을 쳐라. 그리고 정확한 기준은 자기들 밥 먹거나 술 먹는 건 알아서 해라. 대신에 자전거 모임은 5명이 모이면은 벙을 쳐라. 라는 정확한 비벙의 기준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비벙을 단속을 하느냐? 첫 번째는 비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친해지잖아. 그럼 패가 만들어져. 어쩔 수 없어. 처음 동호회 와가지고 적응할 때 즐거웠잖아. 누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같이 가자 해주고 그 벙짱들. 그러면 당신이 이제 그 벙짱을 할 때야. 이게 선순환이 돼야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동호회가 활성화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비벙을 되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싫어? 비벙을 제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 동호회 절대 오래 못 가. 끼리 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비슷한 실력에 근처에 사는 사람과 마음 맞는 사람과 타는 건 맞는 거지. 그건 맞지. 하지만 동호회 가입돼 있는 사람 5명이 모인다면 그 기준에 벙을 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N빵을 생활화해라. 아까 말한 것처럼 동호회는 형과 동생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있고 기암 타는 사람이 있고 입문용 타는 사람이 있어. 여러가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 야 솔직히 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쓸 수도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뭐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예를 들면 A씨가 종호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친구 번 갈 때마다 내가 밥을 샀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그럼 사람 아니건 뭐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 이 밥을 샀잖아. 밥을 사고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샀어. 기분이가 좋아서 또 샀어.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동호회 입장에서 보면 계속 사잖아. 형이 계속 사잖아. 그러면 B씨는 이모임 가니까 형이 밥을 사주네? 고기를 사주네? 너무 좋은데? 다른 형 벙에 갔는데 그 형이 밥을 안 사. 왜 형은 밥을 안 사지? 다시 A 벙을 갔는데 또 밥을 사네? 너무 좋네? 다시 다른 형한테 벙을 갔어. 오늘 또 형들이 밥을 사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럼 동호회가 어떻게 되냐면 가서 밥을 먹었잖아? 그러면 그 밥 사주는 친구가 있잖아? 형이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밥을 먹고 당연히 내가 계산 안 해도 생각한다고 그냥 나간다. 진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만 나오면 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 진짜야 이거는. 무조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생기는 거야. 왜 오늘은 안 사주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도 이제 짜증나기 시작해. 왜 내가 맨날 사야 돼? 내 기분 좋을 때 사는 건데. 그러면서 진짜 이 몇만 원에 가지고 서로 감정 소비가 되면서 서로 또 감정이 또 나빠져.
그래서 동호회에서는 제일 깔끔한 건 N빵이에요. 기분 좋아. 커피 한 잔은 사줄 수 있다? 근데 이 커피를 사주잖아. 커피를 잘 먹었다 생각하고 당연할 때 생각하고 항상 고마운 사람도 있겠지만 커피 사고 생색 내냐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뒤에서. 그래서 깔끔하게 N빵을 하고 내가 추천한 방법이 이거예요. N빵 하고 정말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 벙짱 사진 찍어준 사람, 선두. 이런 애들은 따로 줘. 따로 야, 네 밥은 내가 살게 하고 따로 주라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좀 제가 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정말 모든 동호회에 필요한 얘기인데 벙 기준. 팩날을 할 때 팩을 5인 이상 웬만하면 하지 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동호회에서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1번은 무조건 벙을 칠 때 중급벙 그리고 초중급벙 초급벙 기준을 정확하게 치고 모였을 때 그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나눠라. 나는 한강길에서 제일 위험한 게 빨리 가는 로드 긴 팩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팩을 쪼개라. 저는 항상 그 얘기하고 우리 사드는 그거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도사에 뭐 드론 나이도 10몇 명 끌고 가는 난 그런 적이 없어 새끼야. 에 대한 인원수와 벙에 대한 기준은 잘 지켜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발 동호회에서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동호회 생활 하시는 분들 양쪽 얘기를 들어. 한쪽 얘기만 듣지 마. 여기서 어떤 사람 욕했어. 그럼 개새끼네. 이 새끼가 그렇게 했어. 이 새끼가? 야 나쁜 새끼네? 라고 하지 마. 그 말 나한테 옮기지 마. 저 사람이 개새끼라는데 맞니?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저는 운영진한테 항상 그런 얘기. 어떤 게 얘기를 들어오잖아. 그쪽 말만 듣지 마. 반대쪽의 변론도 들어.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해. 한쪽 얘기만 듣고 치우치게 분위기 만들고 그런 게 이제 패싸움 되는 거니까. 모든 건 양쪽 얘기를 들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해칙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드론나이드 싫으면 나가. 해칙 싫어? 나가. 일기 쓰고 싶어? 나가. 니 오고 싶을 때 꿀릴 때 봉오고 약속 안 지키고 싶어? 나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나가. 내 자전거 산 거 자랑하고 싶어? 나가. 여자 없다고 싸도 재미없다고? 나가. 싫으면 나가라고. 싫으면 나가. 정말 동호회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죠. 남자와 여자의 이성 문제. 우리 사드는 없다. 걱정하지 마. 사드는 남녀 문제 없어. 있을 수가 없거든.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남녀 문제 지쳤어? 그럼 사드 와. 남자들끼리 미친 짓 하고 싶어? 사드 와. 남자밖에 없으니까.